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를 바꿔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자, 총평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2024년 1월 13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시험 보기 전에 적중 예상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상 문제와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총평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학습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시험이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그럼 전체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100%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험 보고 나오면 항상 어려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듣기가 제일 어려운 영역입니다. 매달. 그런데 이번 달에는 듣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독해도 보시면 괜찮은데 독해대 3부분에 지문의 길이가 다소 길었을 뿐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요. 자, 오늘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을 법한 영역은요, 쓰기 제1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출 예문은 좀 배제할게요. 매달 나오는 뻔한 그런 것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헷갈리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 꼭 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첫 번째 그냥 교재를 가지고 막 공부하기보다는 단어를 암기하기보다는 올바른 학습 방법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베이스 당연히 깔아주셔야 되고요. 이런 해커스 중국어에서 오쌤이 제공해드리는 총평 강의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4년 1월 시험을 보시는 학우님들은요, 2023년 혹은 2022년 1월 총평 강의는 꼭 보고 가십시오.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요, 쌤,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꼭 그 회차, 시험 보는 연도, 그 전전 해의 시험 문제를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바른 학습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총평 강의에서 듣기와 독해와 쓰기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상 매 회차 총평 강의에서도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리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르셨다면 꼭 이거 마킹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HSK 4급입니다. 다른 급수는 무관한데요. 5급은 그냥 듣기, 독해, 쓰기 골고루 다양한 영역 공부하시면 돼요. 하지만 4급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병음을 읽지도 못하고 4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쓰기를 통해서 중국어의 기본 문형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영역을 먼저 학습해 보시라고요? 쓰기와 그 다음에 독해와 듣기를 순차적으로 가십시오. 교재에 보시면 듣기, 독해, 쓰기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 딱 듣고 포기하신 학우님들 되게 많으시는데요. 학습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꼭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영역을요? 쓰기와 독해와 듣기 순으로 공부한다. 첫 번째 공부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쓰기를 통해서 문형을 익히셨어요. 독해를 통해서 다양한 어휘도 외웠어요. 그런데 듣기 딱 왔을 때 여러분, 1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므로 순서 듣기도 바꿔볼게요. 이 부분이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180점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듣기와 독해와 쓰기에서 제일 쉽게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만 포인트 잡고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 2부분, 그 다음에 3부분, 1부분 신으로 공부하십시오.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몰랐어. 그리고 오늘 시험 봤는데 합격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요, 요런 식의 순서대로
반드시 다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듣기에서는요, 반드시 문제를 듣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셔서 보기에 단서가 있으니 보기를 먼저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보기를 먼저 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문제간에 여러분 17조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보기 확인하고 내가 어떠한 중요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지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80점 합격에 제일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영역이 2부분과 3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듣기가 2부분과 3부분이 쉬워서 상태와 동작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듣기에 평균적으로 상태와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되고 있으니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어떤 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페이지는요.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외우고 가십시오. 왜요?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뭡니까 여러분? 다음 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휘들. 그래서 적어도 총평 강의를 통해서 여기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어휘만큼은 암기해 보시기를 꼭 강조해드리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 HSK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스트레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누르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야리 있다 이런 거 나오고요. 자, 혹여나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신 분 계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게 요구한다라고 해서 읽어보실게요. 严格要求自己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극을 공부하실 때 눈으로만 보시려고 합니다. 안 돼요. 무조건 한자는 나중에 외워도 되지만 한자를 보고 읽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극 공부는 아까 순서도 순서지만 가장 기본인 시작은 내가 입을 열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는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한다. 严格要求自己 이런 표현들 나왔고요. 자, 동작과 표준적이다. 짝꿍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동작이 나오면 누구와 호응을 해주셔야 될까요? 표준정이다. 정확하다. 비하우준. 비하우준이 나오면 누구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똥쭈. 반드시 사극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짝꿍으로 외워주셔야 될 어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작이 표준적입니다. 똥쭈어 비하우준 너무 좋고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덩어리로 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적중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 대박이겠죠. 무조건 오셈이랑 사극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의주시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기침하다 나오면 반드시 이 예문 써야 됩니다. 아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정도보호를 써야 될까요? 한국어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극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좋은 예문들을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극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하기 회화 실력까지 향상된다는 거 너무 놀라운 변화겠죠. 그래서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화에 침체기가 있었다면 사극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咳嗽的很厉害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咳个不停 여러분 요 정도 알면 이거 현재에서 생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그不停은 끊임없이 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거는 양사의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더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끊임없이 합니다. 쌤, 약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약이 들지 않아 기침을 계속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듣기에서 이번 달 듣기에서 제일 어려운 표현이라면 이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겠지만 몇 개는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咳个不停너무 좋은 표현이었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아십니까? 다음 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아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를 하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역시 짝꿍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다, 지양, 시아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항상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他特别喜欢给我讲笑话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들려주다 讲笑话 이렇게 듣기에 나오면 다음 달 2월달 시험에요. 다른 영역에 100%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어휘 별표. 여러분 A에서 가깝다라고 했을 때 뭘 많이 씁니까 여러분? 리를 많이 써요. 리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추일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듣기에 나왔어요. 다음 달에 독해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오면 난이도 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만 써도 되는데 추일이를 써서 추일이地铁站很近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표현들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도 듣기, 오늘 듣기에서 못 알아들을 법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장창 쓰지. 여러분 의미는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쓰가 죽다. 지는 기계, 기계가 죽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종종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통이 되다, 꺼지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쓰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듣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표현은요. 可不停 이런 것들요. 그리고 쓰지 이런 표현들 꼭 학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과 표현들을 오쌤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간다. 이게 마지막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듣기에서는 보기에 단서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듣기는 독해 다음에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40분입니다. 40문항입니다. 40문항 중에 그것을 4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배분이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40문항을 4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100% 훈련이세요. 이거 마지막에 시간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독해는 시간 배분의 훈련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평 강의의 의미는 나왔던 어휘들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특이하네요. 보통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요. 동사, 명사, 형용사, 와우, 형용사 되게 많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접속사, 양사, 부사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출제된 어휘들 위주로 공부해 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화면 보시면서 역시 준비되셨습니까? 읽을 준비되셨습니까? 읽어보실게요. 개치하다 열다, 쥐싱, 요 정도는 알고 가십시다. 자, 제가 아까 거리 뭐뭐로부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 추일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독해 파트에서 꽁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는 B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 A, 리, B, 요 꽁리라는 문형을 다음 달에 나온다면 꽁리가 나오거나 추일이가 나오면 요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킬로미터입니다. 꽁리. 자, 답입니다. 우리 한자의 도금 보시면 답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겨울방학입니다. 한지야. 이런 거 읽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리마오는 명사로서 예의라고도 활용될 수 있겠지만 형용사로서 예의가 바르다라고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 이번에 줄지와 지지는요. 형용사가 수랍해서 부사어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직접, 줄지에, 적극적으로, 지지 이런 것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형용사 중에 항상 독해 제1부분에 단골 많이 나오는 어휘가 있는데요. 아쉽다, 섭섭하다, 그시 이런 것들요. 자, 지난해죠 벌써. 작년에 12월 어떤 학생이 저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아, 진짜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180점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179점으로 떨어진 친구도 있고요. 178점으로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너무 아쉽죠. 이럴 때 타이크 싫어.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쓰기제 이 부분만 제대로 썼어도 2, 3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170 몇 점으로 턱걸이에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오늘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다. 그시였고요. 자, 접속사입니다. 이 야오시도 독해제 일부분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 야오시까지 넣어드릴 거고요. 기계를 한 대, 두 대 셀 때 다이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듣기 정리해드렸던 어휘, 독해 파트에서 정리해드렸던 어휘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독해 2부분하고 3부분은요. 해커스 교재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요거 공부하시는데 반드시 독해도 읽는 연습이 수반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독해는 듣기 내용과 같이 매칭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독해 내용이 듣기에 나오고요. 듣기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크랩 내용을 철저하게 읽고 끊어 읽으면서 이 듣기의 내용이 독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와 듣기는 같이 학습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를 제일 먼저 많이 공부하라고 말씀드렸고 기초가 약한 학우님들은요. 쓰기 최소한 몇 회도 5회독은 하십시오. 제가 현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랑 같이 현강 수업 들을 때 1주차 1회도, 2주차 2회도, 3주차 4주차까지 4회독 하실 수 있고 시험 보기 전까지 1회독 다 해서 5회독 해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말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하면서 계속 한 달 동안 혹은 6주 동안 계속 쓰기는 베이스를 깔아주셔야지만이 여러분 듣기와 독해가 별개일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쓰기의 기본이에요. 독해의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뭐가 주어고 뭐가 수로가 목적어인지 끊어 읽기가 될 때 빨리 해석이 되고요. 듣기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위주로 들어야 되는지 쓰기가 되어야지만이 독해도 듣기도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쓰기를 확실하게 탄탄히 다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 외워주셔야 될 어휘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쓰기 제2부분만 잘하면 점수 올라가는데 그래서 쓰기 제2부분은요. 오셈 자료가 있어요. 기출 문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솔직히 100%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통문장으로 암기하여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통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제시어 5개 모르시면 안 되니까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동사가 2개가 나오는데 이름절 동사 하나, 이음절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 달 시험에서는 이름절 동사만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다 토어하고 소파를 들고 있는 다이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 2개 나옵니다. 안경, 옌징. 자, 기초가 약한 친구들 요런 기초 기본 어휘들 많이 놓치세요. 숟가락입니다. 샤오즈 나왔고요. 이 단어 절대로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쌤. 이거 못 봤어요. 해커스 교재에 있는데. 여러분 수줍어하다, 부끄러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시오. 그러면 통문장 반드시 총평 강의를 통해서 외워보시고 2월달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쓰기제 1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쓰기제 1부분은 한문항당 6점입니다. 자꾸만 제가 한문항당 6점이고 부분 점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선가 제가 부분 점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분 점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시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자리 위치 틀렸어요? 마이너스 6점이 된다는 거죠. 점수 배점이 높은 반면에 또 감점의 요소도 굉장히 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신속 정확하게 정말 시험 보시기 전에 다양한 예문들을 보셔야 됨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1번 여러분. 이거 딱 문제 푸는데 학생들이 멘붕 왔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뭐지? 그런데 이거 선생님 10일 완성 쓰기 강의 있었다?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출제자의 의도 볼게요. 자, 첫 번째, 품질이 나왔어요. 한자의 도금이 질량이에요. 읽어보실게요. 质量이었어요. 자, 是否 별표. 이 是否 자체가 어려워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예요. 몰랐죠? 부사인 거 몰랐죠? 네,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얼통 아동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카시트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전의자라고 해서 안전주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는 의자, 아이들이 앉는 시트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누구 연결해주면 될까요? 명사만 딱 연결해주면 되는데 1번 문제는 왜 틀렸냐면 이 어휘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 합격이에요. 허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허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동사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인 줄 아는데 형용사처럼 쓰여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허거의 품사를 올바로 알았다면 품질을 합격하다가 아니라 품질이 합격하다라고 해서 주어 수어의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을 합격하다라고 해서 허거考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허거라는 어휘의 특징을 파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거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뼈대 잡아 볼게요. 합격을 했어요. 뭐가 합격을 했어요? 뭐가 그 기준에 맞아요? 품질이 기준에 맞아요 라고 해서 이런 뼈대를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어와 요렇게 수어를 올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뼈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학우님 첫 번째는 뼈대를 잘못 잡았다. 맞죠? 그래서 质量合格. 자, 두 번째는요. 是否 아까 몰랐어요. 是否가 뭐라 그랬어요? 부사니까 수로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품질이 합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是否는 뭐뭐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평서문 아닙니다. 물음표로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 의문문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더가 있으니까 전부 다 뭘로 쓰인 거예요? 관용어로 쓰였죠. 관용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사, 양사 혹은 지시대명사, 수식어, 또 명사. 그래서 전부 다 요거 주어를 꾸며주는 뭐로 쓰였으니까? 관용어로 쓰였다. 이렇게. 그래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만 잡아주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올바른 뼈대를 잡고 두 번째 수식 성분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될 위치만 제대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거는 是否기 때문에 평서문이 아니고 물음표로 마무리해줘야 되겠다. 1번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앉는 시트의 품질이 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합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那个儿童座椅的质量是否合格?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끊어 읽어주면 안 돼요. 那个儿童座椅的质量是否合格? 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죠? 누구의 특징 때문에? 合格라는 어휘의 특징 때문에 틀리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质量도 나올 수 있겠지만 考试合格, 시험에 합격하다. 요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두 번째 또 틀릴만한 거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발이 나와요. 도이, 이게 발이에요. 발, 도이. 자, 实在는 부사예요. 자, 没有 이거는 부정부사도 될 수 있고요. 없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어요. 요 아이만 보면 몰라요. 5개의 제시어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리치, 별표. 이거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술목 구조가 누구예요, 여러분? 没有力气了. 이렇게 술어. 그 다음에는요, 요렇게 목적어. 이렇게 딱 뼈대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뼈대가 너무 중요해요. 没有力气了. 자, 그런데 부사의 위치와 뭐가 힘이 없는지 나와야 되겠죠? 뭐가 여러분? 다리가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부가 성분 들어갈게요. 누구의 다리가요? 나의 다리가요. 자, 实在의 품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거죠. 정말로. 종종
부사와 부사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사는 품사고 이 부사가 수로 앞에서 쓰임을 뭐라고 한다? 부사어로 쓰였다라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달에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팔이 아픈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상만 딱 바꿔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我的腿实在没有力气了. 여러분께서 만약에 산에 등산을 했어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나 다리 정말 힘없어. 할 수 있잖아요. 我的腿实在没有力气了. 여러분 힘이 없는 그림 나오고 리치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 예문 써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다음 달에 적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자, 任何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요. 任何 명사, 어떤 명사.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누가 나와요? 또가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까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있습니까? 술목 구조가 있죠. 인내심이 있습니다. 요나이신. 그런데 이 요나이신은 아주 인내심이 있다라고 해서 누구랑 연결해 줘야 될까요? 헌요나이신. 여기까지는 뼈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요나이신 인내심이 있다라는 술목 구조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끄거 주어. 형이 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끄거 주어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수로는 뭡니까? 인내심이 있어요. 요나이신. 아주 있어요. 很有耐心. 뭐 할 때 여러분? 任何事 어떠한 일도 아주 인내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어를 한번 볼게요. 어떠한 일도 인내심이 있다. 어떻게 일이 인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조금 부족하구나. 주어 성분에 어떤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어떤 일을 할 때라고 해서 各个做任何事都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석을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말이 없잖아요 라고 직역을 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형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아주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주어가 긴 게 나왔어요. 주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형이 하다, 어떠한 일. 그래서 목적어가 이런 형태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웠겠죠? 형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할 때는요, 아주 인내심이 있습니다. 各个做任何事都很有耐心.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렇게 문장 성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잘라서 끊어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성분이 나왔을 때 똑같은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함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各个做任何事都很有耐心까지 문제 너무 좋습니다. 자, 적중 한번 가볼게요. 耐心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가 중국어 공부를 하는 데는 아주 인내심이 있어요. 他学习汉语很有耐心. 여러분 인내심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별표 이것도 틀렸을 거예요. 오늘 틀릴 법한 문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가 나오면 그대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행위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개사구니까 반드시 어디 앞에 배치돼야 된다? 수로 앞에서 부사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시어 4개를 보고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역할을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쓰기 영역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까지는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다 2023년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요거 무조건 알고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다에서 후저 대신 어떤 동사가 나왔냐면 배정하다 어떤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뭐뭐 하는 것을 안배하다 배정하다 그 뒤에 있는 어휘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행위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배정합니다. 안파이 누가 배정한다고요? 누가. 그래서 호실이 뭐죠 여러분? 간호사예요. 간호사님께서 뭐뭐 하는 것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시간 명사 누구 있어요? 이번 주는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 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시성을 가진 간호사 장 간호사 선생님께서 뭐 장시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민경 간호사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간호사님이 뭐 할 것이다?查房하는 것을 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면요. 저는 입원을 건강을 해서 입원을 해본 적이 없으나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병실을 돌아보잖아요. 그 병실을 돌아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查房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배정할 것이다. 누가? 张护士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은 요 행위자 책임을 지다 자리에 다른 동사가 이렇게 바꿔서 나왔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 해커스 교재에서 진짜,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동사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1번, 2번 지금 보시는 이 문제 정말 많이 틀리셨겠죠? 그래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만 맞춰주셔도 진짜 열심히 잘하신 거예요. 토닥토닥 자기에게 칭찬해주기. 아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어.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웠어. 이거 맞는 친구들은 진짜 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자 갈게요. 요는요 2023년 시험에 요 자체만 독해제 일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기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독해에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꼭 용법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틀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틀렸으면 제 강의 안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자, 제시 한번 볼게요. 누가 보이세요,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라이더지. 사극 공부하시면서 이거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더지. 자, 그래서 이거예요. 야, 지금 출발해도 시간 가능할 것 같아. 시간 여유 될 것 같아. 이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출발을 동사로 보지 말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출발해도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수란은요.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다. 라이더지. 뭐해도 지금 출발해도. 그래서 이 출발을 주어 자리에 배치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진정한 수란은 라이더지고요. 여러분 예쉬는 부사. 아직도 부사니까 부사의 위치 어디예요?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출발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아직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现在出发也许还来得及. 한 번도 예쉬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항상 하이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짠 변형됐어요. 이번 시험에는 예쉬라는 부사까지 딱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예시 없어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겠죠. 现在出发还来得及. 저 해화상이 정말 많이 쓴다고 강조해드리거든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에커스 교재 연습 문제에 나온 바 있는 예문입니다. 现在出发也许还来得及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来得及꼭 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6대 문장 성문에서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동사 중에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다, 통이.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술 자리에다가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라고 해서 이 주술을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 봐야 될 거 접근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야 될 게 바, 대상을 그 뒤에 결과 나와야 되잖아요. 가이짤, 이거 나와야 돼요. 바, 대상, 가이짤. 그런데 이거 전체는 문장으로 봤을 때는 목적어인데 목적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 받자 구문이 들어간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뭘 동의했습니까? 그럼 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명사, 대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이자의 그대는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들어가야 돼요. 어휘만 딱 넣어주면 되겠죠. 무엇을요? 만나는 장소를 见面地点, 地点이 명사예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를 把见面地点 어디로 변경하다 바꾸다 가이자의 장소 누구밖에 없어요? 上海饭店. 상하이 판디엔 있나요, 여러분? 베이징 판디는 본 것 같죠? 그래서 베이징 판디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응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제자의 의도는 긴 목적어를 먼저 넣고 받자군의 문형을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朋友们都同意把见面地点改在上海饭店까지 받자 구문이 목적으로 사용된 이런 형태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셨을까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만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 정리해 드렸고요. 자,
특수 문형은요. 베이자 구문 나왔습니다. 자, 그럼 베이 나오면 당연히 누구 나와야 될까요? 그 뒤에는 사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 끄가 나올 수 있고요. 뭐가 여러분? 자, 시앙피 지우개예요. 꼭 외우세요. 나올 수 있어요. 쓰기 제2부분에 지우개가 올려놓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개가 시앙피, 베이, 띠디 어떻게 됐다?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졌다. 수로 잡아주셔야 되죠. 따오디는 장소 나와야 되니까 사극 공부하시면서 렁 이거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버려졌다? 쓰레기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렁 따오 라지 통리러 아니면 여러분 어디에 잃어버려졌다라고 해서 띠우짜 이런 것들로도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우개가 남동생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잃어버려졌어요. 시앙피 베이 띠디 띠우짜이 라지 통리러 이렇게도 응용될 수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자 구문, 베이자 구문 다 나왔고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저 누군가가 들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거 딱 나오면 여러분 존연문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존연문의 특징은요. 선생님 존연문 아무렇게나 존연문 아니잖아요. 장소가 있고 동사 뒤에 저가 있으면 존연문이에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장소화 시켜주고 목적어 자리에 불특정한 어떤 대상을 넣어주셔야 되는 문형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그年轻人이 뭐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손에 이런 것들을 장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젊은 사람 손에는 那个年轻人手里 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들려져 있어요. 뭐가 여러분? 一张 登机牌 탑승권 한 장. 어느 불특정한 대상, 어느 탑승권 한 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수어 뒤에 저가 보이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존연문으로서 주어를 반드시 장소로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문장상의 특징을 파악해 주셔야지만이 문제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본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기본은 해커스 교재의 학교 비책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회독은 해주셔야 되겠다. 5회독 이상은 꼭 해주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쓰기 제2부분은요. 제가 10일 완성 쓰기 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험 보시기 전에 근데 달달달 외운다라고 해서 기본 어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시면 안 돼요.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안 좋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문장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제시어 안경이 나왔고 한 여자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는 책 보는 게 글자 보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책 볼 때 제일 좋은 건 안경을 껴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看书的时候 너가 제일 좋은 건 해커스 교재에서 쓰기 제2부분의 템플릿을 많이 활용해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你注意好 안경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죠? 옌징이 나오니까 뭘 쓸 수 있어야 된다. 안경이라고 해서 따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야 됐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책을 볼 때 제일 좋은 건 안경을 끼는 편이 낫겠습니다. 看书的时候你最好戴眼镜吧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적중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옌징도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다음 달에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안경을 뭔가를 끼고 나서 어울리다라고 해서 合适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 안경 끼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긴 주어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겠죠. 너가 이 안경 끼니까 내가 이 안경 끼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데 할 수 있잖아요. 我戴这个眼镜很合适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시험 보시기 전에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월 시험의 총평이.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서 녹아져서 2월달 시험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총평의 이 수업은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월 시험 보시기 전에 2월 총평으로 마지막 서머리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경을 끼다 따이 엔진 그거와 매칭할 수 있는 형용사는
어울리다, 合适까지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게요. 뭐 요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 이름제 동사 투어하고 오늘 나왔던 타이는 정답이 적혀져 있어요. 받자 구문 정도는 하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벗었다, 투어러 쓰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뒤에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보호가 나와서 벗었다라고 했을 때 투어샤 라이라는 이런 중국 사람들 쓰는 표현들을 학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원래 시험에는요, 세 쌍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他们把鞋子脱下来了. 모르시면 안 돼요. 요런 좋은 문장들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아까 제가 이 단어 몰랐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줍어하다, 부끄러워하다인데요. 이 하이슈는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서 수줍어하며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자, 하이슈가 나왔지만 저 적중 들어갑니다. 다음 달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하다, 별표. 외우세요. 다저후. 다저후는 혼자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인사하다, 건 대상, 다저후. 어떻게 인사한다고 여러분? 사실 시험에는요, 한 여자 뒤에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수줍어하면서. 그가 수줍어하면서 같은 반에 있는 동창과 인사를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하이시우더 부사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팁 몰랐을 거예요. 이거 꼭 외우세요. 他害羞的跟女同学打招呼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쌤이 접근 방법 아시겠죠? 그 어휘만 보지 않습니다. 그 어휘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고 이럴 때는 이런 어휘를 써주셔야 되는 것을 제가 강의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쇼 나오면 인사하다, 다자후까지 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여러분 뭐예요? 숟가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박 먹으면 진짜 맛있죠? 수박 한 통 사가지고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저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자, 제 아들이요. 숟가락으로 수박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해커스 교재에서 나왔던 템플릿特别喜欢요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我儿子特别喜欢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첫 번째 수로 숟가락으로 用勺子 두 번째 수로 吃 여러분 수박이 나왔잖아요. 샤오즈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박, 시과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기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은 이 어휘만 공부하면 안 되고 부가적으로 그림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휘들까지 외워줘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출 자료가 있잖아요. 이 기출 자료 가지고 열심히 외워보시면 승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我儿子特别喜欢用勺子吃西瓜였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그림은 장문 못하시면 안 돼요. 들다, 다이가 나오면 항상 지금까지 항상 소파만 드는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딴 거 드는 거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역시 해커스 교재 템플릿을 이용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를 도와서 어떤 템플릿 씁니까? 마파니 거의 빵워 요 정도는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쓰기제 이 부분에서는 5개의 제시어에 중복되는 어휘가 없이 중복되는 문형 없이 써주셔야지만 문장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휘의 중복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써서 당신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저를 도와서 저랑 같이 소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麻烦你可以帮我抬一下沙发吗? 麻烦你可以帮我抬一下沙发吗?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2월 시험 보시기 전에 무조건 총평 강의는 달달달달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더군다나 내가 아직 기초가 약해서 4급을 공부하다가 쌤 저는 발음을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학우님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커스 교재 보면 자동발사 중국어 첫걸음 1, 2탄이 있는데요. 2탄 교시에 탁월합니다. 4급 공부와 너무나 정확하게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 2탄 좀 공부해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강의는 우리 학우님들이 배워본 친구들은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1200개 어휘장이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1200개 어휘가 전부 다 기출이에요. 어떤 친구들 이거 한 것만 보더라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4급을 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1200개 단어장도 인강이 있으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아까 총평 강의와 더불어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 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10일 완성 HSK 4급 쓰기 이거는
저의 자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기출입니다. 300개 이상의 이 문장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극 공부하시면서 300개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시험 보시기 전에 써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만 하시면 내가 기초를 아무것도 몰라도 발음부터 공부하시면서 사급 3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정해져 있는 1시간만 공부를 하셔도 합격은 꼭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2월 4일 총평으로 또 인사드릴 거고요. 자, 우리 해커스 어학원이요. 우리 HSK 시험센터에서 응시를 하시면 시험 고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내가 해커스에서 이제 익숙하니까 여기서 좀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HSK 시험센터에서 응시해 주시면 해커스 고사장으로 어학원 고사장으로 지정하셔서 시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2월 총평으로 다시 인사드릴 거고 여러분 기대하고 오시고요. 이 총평은 시험을 보고 나서야 확인도 될 수 있지만 다음 시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꼭 충분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